안녕하세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의 김봉직 교수입니다. 저는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에서 수련이사를 맡고 있고 미국 유타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이비인후과 펠로우십을 마치고 왔습니다. 네네. 이제 그걸 보통은 이제 전이계 누공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선천성 기형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주변에 살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약 전체 인구의 한 2% 정도 갖고 있다는 통계도 있고요. 통계는 그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꽤 흔하게 볼 수 있고, 네, 수술적 방법으로 그 구멍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모든 경우에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주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가 붓거나 고름이 나오거나 하는 게 좀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게 나이가 들 때까지 평생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유전적인 요인은 별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에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이계 누공, 이제 귀 앞에 작은 구멍이 있고요. 특징적으로 난청을 같이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콩팥에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유전도 되지 않고 난청과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이염을 수술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질환은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중이염이라고 하면 급성 중이염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귀를 아파하거나 밤에 열이 나거나 귀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급성 중이염의 경우를 더 자주 보실 텐데요. 그런 경우는 보통 약물 치료, 경과 관찰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해서 귀 안에 중이강에 이제 물만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청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이거는 귀 안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 고막에 손상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중이형기관 삽입술이라는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아 같은 경우는 이관이라는 이제 코하고 귀하고 연결되는 관이 있는데요. 그 관이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에 문제가 있으면 중이염이 굉장히 쉽게 오거든요.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는 감기만 걸리면 중이염이 보통 생깁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데노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데노이드는 코 뒤에 이제 편도라고 코 편도라고 하는데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크고 이제 또 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세균들도 번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이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중이염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제 커서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보통 이관이 어른들처럼 성숙하게 되면 보통 이제 좀 차이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그 이후가 되면 이제 이관이 성숙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중이염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태어나서 아이들이 하는 검사 중에 이상이 나오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된 검사입니다. 이제 그 검사는 보통 태어나서 신생아 시기인 1개월 이내에 검사를 하는데요. 거기서 재검이 나왔다는 말은 난청이 있을 수가 있으니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미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은 이제 선별 검사의 목적이 난청이 있을 만한 아이들을 모두 찾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분명히 위양성, 난청이 없는데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재검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하는데요. 정밀 검사는 청성 뇌관 반응 검사, 청성 지속 반응 검사 같은 거라고 해서 이제 어른들이 하는 일반적인 청력 검사가 아니라 정기 생리학적 검사예요. 무서운 건 아니고요. 귀에 소리를 주면서 이제 뇌파 같은 걸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 검사에서 정상이 나온다면 사실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 좀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난청 고위험군에 속하게 되면 그 이후로도
지연성 난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는 보통 1개월 이내에 시행이 되고요. 저희가 가진 136 원칙이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생후 3개월 이내에 이제 정밀한 청력 검사를 받기를 권고하고요. 3개월 이내에 이제 정상인지 아닌지를 정밀한 검사로 확인한 뒤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생후 6개월 이내에는 보청기 등 여러 가지 청각 재활을 시작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이계 누공이나 삼출성 중이염, 이제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인데요. 겁내지 마시고 근처 이비인후과, 특히 소아이비인후과를 보시는 분들을 찾아가시면요. 충분히 설명 듣고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난청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겪는 일이라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난청이 진단이 되더라도 요즘에는 다양한 청각 재활 방법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잘 듣고 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을 하실 수는 있지만 좀 근처 이비인후과 가셔가지고요.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